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취자분 중에 홍재선 님이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요즘 공원에 가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종종 마라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따라해보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상하게 마라톤 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고 또 발목이 뻐근할 때가 많습니다. 숨도 가쁘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고요.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잘해서 마라톤에 참가하는 아마추어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할 때 날씨를 본다고 하던데 어떤 날씨 하면 좋은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또 마라톤 하기 전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요즘 날 풀리면서 아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평상시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마라톤과 건강, 그 상관관계를 놓고 보자면 어떤가요?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셔서요. 그렇죠. 네. 오늘은 마라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건강하죠. 네. 네. 그러니까 나도 마라톤을 하면 건강해지겠구나. 네. 마라톤 하는 거 보면 멋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즉 마라톤을 하고 싶다랑 네. 건강해진다가 이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마라톤 하는 사람이 대체로 건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건강이 마라톤 해서 얻어진 건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마라톤을 해서 허약한 사람이 건강해진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마라톤을 할 수 있을 만큼 원래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마라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마라톤 같이 인간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는 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마라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마라톤의 유래 보시면은 왜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싸워서 마라톤 이기고 그래서 어떤 병사가 마라톤 병원에서 그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어떻게 됐죠? 죽었죠. 네, 쓰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 전설이 일 수도 있는데 이 젊고 튼튼한 병사가 쓰러질 정도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간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런 운동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그 심혈관 지구력이 좋아야 됐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운동이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질문을 주신 홍재선님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마라톤을 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고 또 발목이 뻐근할 때가 많습니다. 숨도 가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그 증세만 놓고 본다면 마라톤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신 몸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좀 무리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지금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거리를 달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km만 달린다고 해도 바닥을 5,000번 이상 두드려야 되거든요. 때려야 되거든요. 5,000번이요? 그렇죠. 네. 마라톤이라고 하면 몇 번입니까? 몇만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충격을 견딜 만큼 인대 힘줄이 서서히 튼튼해져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 다 앉아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행히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되게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뛰다 보면은 허벅지 뒤편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아프시고 쥐가 나는 거고요. 때로는 허리까지도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앉아 있으면서 걷는 데만 익숙해진 발목이라든가 발목 인대라든가 힘줄 같은 거는 이 몇천 번씩 충격을 받으면 결국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리가 손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니까 결국은 이제 손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픈 것이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꼭 마라톤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허벅지 골반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 2주 동안은 스트레칭만 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잔디밭 같은 부드러운 곳에서 인대를 점점점 키울 수 있도록 이제 뛰어보시고요. 특히 초반에는 무작정 달리기 연습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웨이트라든가 이런 걸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주 많이 달리지 않고도 마라톤에 필요한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전력 질주와 휴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인터벌이란 말 그대로 간격을 두고 훈련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10초간 뭐 100m 정도를 전력 질주하고 또 10초간 쉬고 또 10초간 전력 질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시간을 훈련하지 않고도 즉 많은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마라톤에 필요한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좀 강도 높은 것과 쉬는 동작을 반복해서 섞어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인터벌 훈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마라톤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심폐지구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운동의 특이성의 원칙에 따르면 결국 많이 뛰어야지 잘 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관절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뛰다 보면은 심폐지구력은 있는데 관절이 아파서 못 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이용하면은 관절을 희생하지 않고도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 가을 그러니까 5월이 되면서부터 마라톤 대회도 많이 열리고 해서 아마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라톤에 입문하시는 분들 특히나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저희 재활학과적으로 보면 관절 힘줄 손상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쉬면 낫고 생명하고는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 상태입니다.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이런 동맥경화 같이 동맥이 좀 딱딱해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급사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씩 왜 우리 마라톤 하다가 뭐 위급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전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40대 이상이라고 하면 이 심장 부하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게 좀 안전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달리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면서 심장에 그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거리든 장거리든 이렇게 좀 거리가 많은 곳을 뛰고 나면요. 아무래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 회복 과정은? 네. 사실 회복하기 전에 미리 몸을 잘 만들어서 손상을 얼마나 덜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마라톤을 다 뛰고 나면 몸속에 탄수화물 저장된 게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자체가 많은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통 몇 주 정도를 푹 쉬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마라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버킷리스트로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갖춰진 분들이 도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또 하실 때 항상 그 준비 과정 또 후에 회복 과정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